이번 시간 챕터 2 확률 분포 문제풀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1권은 페이지 223 페이지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입니다. 5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2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한다. 사실 1번 문제가 쉬울 거야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풀면 빠르게 푸느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면 아래 우리 뭐 필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뭔가를 주잖아요. 연습장 같은 거. 그럼 바로 거기다가 손을 들고 문제를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1번에서는 5명 남자, 그다음에 7명 여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2명을 뽑는구나, 3명을 뽑는구나 이렇게만 적어둬도 우리는 이 안에서 아, 현재 총 이들로부터 뽑을 수 있는 위원회는 5명 중에 2명, 그다음 7명 중에 3명이야. 이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 바로 위에 5명 중에 2명이라는 건 5, 4 이제 순열에다가 2, 2를 해서 묶어주는 조합의 결과가 나오고 7에서 3을 뽑는데도 7, 6, 5 그리고 7, 6, 5가 뭐예요? 7, P3이죠. 그래서 7개 중에서 순서를 놓고 3개를 뽑는다. 그런데 순서를 없애주세요라는 게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서 그들의 순서를 묶어준다. 이제 결과는 350입니다. 참고로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요. 진짜. 이렇게 적어두고 지울 수 있는 거를 이때 지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7, 5, 35, 350 하고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2번 문제 유명하죠. 문제는 n개의 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부터 n개까지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가 또 r개가 있어요. 그래서 r개의 항아리가 있다. 그런데 각각의 항아리에 공을 넣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항아리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먼저 1개씩 다 넣어 놓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공은 아마 1개씩 뺀 n-r개를 r개의 항아리에 넣는 문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중복 조합의 문제인데 이유는 항아리의 번호를 만약에 제가 1번부터 r번까지로 정했다면 공을 항아리에 넣는 게 아니라 항아리의 번호를 공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즉 n-r개의 공에 1을 모두 붙이면 1번 항아리에 넣는 것. 또 r번을 모두 붙이면 r번 항아리에 넣는 것. 따라서 나는 r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n-r개 붙이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조합의 중복 조합은 r 더하기 n-r 빼기 1 c n-r이다. 맞죠? 그래서 n-1c n-r 즉 n-1 choose n-r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라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아닌데요. 그쵸? 아시다시피 우리 다시 n-1에서 n-r개를 뽑는 것은 n-1개에서 n-r개를 뽑지 않는 반대의 것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n-1에서 n-r을 뺀 그 나머지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우니까 n-1에서 r-, 즉 n-1 choose r-1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2번 문제 어렵죠. 이런 조합 문제, 특히 중복 조합 문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2번 문제 자주 나오니까 먼저 여러 번 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복을 허락해서 n-r개를 택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이구나. 시작은 h로 시작하지만 계산은 c로 끝나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10개 중에서 3개 뽑아요 라는 말과 10개 중에서 7개를 남겨요 라는 말이 같아서 항상 10C3과 10C7이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나시죠?
111, 121, 1331 이렇게 계속 쓸 때 끝자리가 1인 거 외에는 대칭이더라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3개를 뽑을 때 7개를 남긴다. 그런 해석이다.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3번입니다. 지금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릿속으로 나는 항아리 안에 흰 구슬이 2개 있고 붉은 구슬이 3개 있고 검은 구슬이 5개 있고 이렇게 그리고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낼 때 흰 구슬이 2개가 꺼내지고 검은 구슬이 1개가 꺼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총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2개 중에서 2개를 꺼내고 5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구나. 3개 중에서는 안 꺼내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고 이 식에 맞춰서 천천히 분수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4분의 1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합 문제가 나오면 여전히 조합을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생각이 있으신데요.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저처럼 1, 5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 위아래 우리가 지울 만한 거 지우고 계산하면 되고요. 특히 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조금 위축돼서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때부터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지금 근데 아래쪽은 또 분수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워주는 방법. 그래서 24분의 1이다. 바로 계산이 되죠. 풀이는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있지만 막상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기억할 수는 없고 즉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10개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2개의 불량품이 들어있고요. 8개는 정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전구를 4개를 비복원 추출한대요. 여러분들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 뽑고 또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이렇게 하는 게 비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은 뽑은 걸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4개를 한 번에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4개를 한 번에 뽑았더니 불량품이 1개 있더라. 다시 말하면 정품이 3개 있고 불량품이 1개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럴 때 결국 10개에서 4개를 뽑았더니 8개에서 3개가 뽑히고 2개에서 1개가 뽑혔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풀이 잘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울 것이냐라는 게 또 숙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워주시고 또 위에서 지울 거 있는지 좀 보시고 전 그것도 싫다. 그럼 8, 7, 6, 3, 2, 1.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 9, 8, 7, 4, 3, 2, 1. 이렇게 해놓고 지우시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실까요? 네, 편하시게 이렇게 하시고요. 또 그게 싫으면 한 번의 계산기 사용하시면 숫자 0.53 나옵니다. 5번입니다. 지수의 필통에는 형광펜 4개, 볼펜 3자루. 이제 이런 문제도 복잡해 보이는 문제예요. 왜냐면 아래 풀이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저라면 아, 너 지수구나. 아, 너 동환이구나. 이렇게 친구. 그다음에 너 형광펜이 4자루니? 나 볼펜이 3자루구나. 그런데 동환이는 볼펜이 4자루, 형광펜이 3자루네. 이제 이렇게 조금 구별할 것 같아요. 임의로 필통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면은 지수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동환이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꺼내봤더니 펜이더라. 아니다. 꺼내봤더니 형광펜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 거에서 꺼냈더니 형광펜인 건 7분의 3이고 동환이 거는 7분의 형광펜 4구나. 7분의 4고 밑에는 7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구 거를 먼저 선택할까요? 니까 지수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2분의 1 곱하기 동환이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14분의 4 더하기 3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늘 어떻게 문제를 정리할 것인가가 저는 선택이거든요. 그럴 때 5번은 약간의 표를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번입니다. 세 개의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적어도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은. 그러면 상상을 하실 수 있죠. 동전 첫 번째 게 앞뒤고 두 번째 게 앞뒤, 두 번째 게 앞뒤, 세 번째 것도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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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되 모두 앞면이 적어도 앞면이 하나 나온다는 이야기는 세 개가 있는 거, 또 두 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는 거, 그리고 하나도 없는 거, 요렇게 있을 때 하나도 없는 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만큼이 결국은 앞면이 한 개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면이 하나도 없는 건 모두 뒷면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약간 원초적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래와 같이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전체에서 빼세요라고 해도 돼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정도니까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가시고요. 7번에서 8개의 붉은 구슬과 2개의 푸른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10명이 차례로 주머니에서 구슬을 하나씩 꺼내 가질 때 두 번째 사람이 푸른 구슬을 꺼내 가지게 될 확률은 얼마냐? 이 문제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였어요. 우선 8개의 붉은 구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푸른 구슬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10명이 차례로 꺼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우리의 타겟인 거예요. 그리고 푸른 구슬을 꺼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이 붉은 거슬을 꺼냈고 또는 푸른 거슬을 꺼낼 수 있는데 이후에 붉은 고슬을 꺼내거나 푸른 고슬을 꺼낼 수 있는 게 두 번째 사람인 거죠. 붉은 고수를 꺼낼 수 있는 거나 푸른 고수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번째 사람이 푸른 고수를 꺼내길 바라니까 불푸, 푸푸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붉은 고수를 꺼냈다라는 건 10분의 8,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푸른 고수를 꺼냈다는 거는 9개 중에 2개 남아서 9분의 2. 첫 번째 사람이 푸른 고수를 꺼냈다 10분의 2, 두 번째 사람도 푸른 고수를 꺼냈다 9분의 1. 따라서 모두 90분의 16 더하기 2, 90분의 18. 그러니까 계산해서 5분의 2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5분의 1, 네, 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다가 누가 질문을 해요. 교수님, 그래봤자 두 번째 사람이 푸른 고수를 꺼낸다라는 거는 10개 중에 2개를 꺼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사람은 전혀 뭔가 계산이 필요 없나요? 아, 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영향을 받진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만 계산하고 끝. 5분의 1, 8번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전자 제품 중 5개의 표본에서 10개 이상의 부적합품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견되면 그날 생산된 전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 처리한대요. 즉 5개의 표본에서 1개 이상이라도 5개 중에 1개 이상이라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실 그날 딱 뽑았는데 하나도 불량품이 없어요. 합격 하나 있어요. 불합격 2개, 3개, 4개, 5개 모두 불합격이 되죠. 지금 질문은 뭐냐면 우리 합격했으면 좋겠어. 아, 불합격 처리될 확률은 얼마야? 라는 거니까 알고 보면 바로 이만큼의 확률을 더해줘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불합격품이 하나도 없는 0일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5개가 있는데 하나도 불합격품이 없어. 부적합품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은 하나도 없고 모두 5분의 4의 5제곱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값을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OC0은 1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9의 5제곱이 그쵸. 9의 5제곱이 나와서 '나 뭐지?' 했는데 5분의 1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부적합품이 0.1이었어요. 따라서 0.1을 넣어야 되겠죠. 즉 10분의 1의 0제곱, 10분의 9의 5제곱.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그럼 전체에서 10분의 9의 5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계산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10의 5제곱분의 9의 5제곱 59049를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결과 0.40951이 되네요. 네, 너무 잘 푸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혈액 검사 결과 RH형 확률이 0.05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 임의로 두 사람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확률 값이 0.1에 가까운 것은 그러면 두 사람을 딱 피를 뽑았는데 둘 다 RH-인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모두 0.105 곱하기 0.05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RH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0.95 곱하기 0.95네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건 하나도 아닌 거 제외하고잖아요. 따라서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이렇게 해서 모두 아니지. 반대지. 아니죠. 모두 RH 플러스 1 확률을 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RH 마이너스고 한 사람은 RH 플러스라는 거는 한 사람은 0.95고 또 한 사람은 0.05네. 그런데 두 사람이 누가 먼저 RH 마이너스일지 RH 플러스일지 모르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은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0.1에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라는 거니까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서 보니까 하나는 0.9025, 또 하나는 0.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가 보이네요. 그러네요. 0.1이니까 잠시요. 지금 0.1에 가까운 거죠? 그럼 0.1은 이거 아니다. 네, 0.1은 이거네요. 0.0975 또 하나는 0.095. 누가 0.1에 더 가까워요? 바로 이 값이다. 그래서 3번이에요. 네, 계산해 놓고도 저도 또 읽으면서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 모두 적어도 또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계산 문제가 턱 나오면 너무 쉽죠. 왜요? 이거는 PA분의 PA교 B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에 0.4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PA교 B는 얼마다? 0.16이다. 물어보는 거가 PB분의 PA교 B죠? 그러니 0.2분의 0.16, 2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20분의 1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위아래 5를 곱하면 100분의 80이 되잖아요. 그래서 0.8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죠. 어느 대학교의 학생 중 40%가 여성이고 그중 10%는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이 대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일 확률은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그 학생들을 구별해 봤더니 그 안에 여학생이 40%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40% 중에서
10%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니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40% 중에서 10% 맞나요? 0.04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은 뭐예요? 어떤 학생 뽑았을 때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일 확률 맞아요. 0.04지요. 0.4 중에서 40% 중에서 10%야.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아래 풀이는 조건부 확률로 논의를 해놨지만 저처럼 그림을 이용하시는 거 적극 권장하고 직관적으로 문제 푸시는 거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는데 한 사람을 임의로 선택했더니 그 사람이 유튜브 광고를 시청한 경우 이 말은 유튜브 광고를 시청한 사람이래요 란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품을 구입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품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유튜브 광고를 시청한 학생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명. 100명 중에 40명이 유튜브 광고 시청을 하면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란 뜻이죠. 따라서 0.4. 아래쪽에 SW라고 해서 구별을 해 놓았고 막상 구하는 문제는 PW가 S 중에서 W는 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표시만 하면은 답이 나오죠? 13번 가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3분의 2. 그 다음에 경영학과 통계학 두 과목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 그러면 경영학 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통계학 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동시에 받는 게 2분의 1이면 결국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뺀 6분의 1이 이제 경영학만 받은 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은 이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 합격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경영학에 대해서 합격했음을 알고 있다면 경영학만 보는 거죠. 통계학 과목에 합격했을까요? 라는 건 또 이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3분의 2 중에 2분의 1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분수 나오면 내외 할 수도 있지만 저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4분의 3이어서 75%다. 여러분들 자신이 풀이하는 대로 가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분모, 이렇게 해서 분자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했더니 이제 뒤로 역수가 되어서 2분의 3에서 곱해서 그래요. 라는 겁니다. 시험을 친 학생 중 국어 합격자가 50%, 영어 합격자 60%, 두 과목 모두 합격한 학생이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모두 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한번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국어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눈을 어디로만 가져간다? 국어로만 가져간다. 국어에 합격했는데 영어에도 합격했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역한 합격이라면 학생이라면 하면은 국어만 합격할 수도 있고 영어랑 동시에 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 학생 중에 영어에도 합격한 학생이 얼마야? 0.35분의 아니죠. 0.50분의 0.1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분의 15니까 2를 곱해서 0.30이구나. 이렇게 30%예요 하고 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풀이가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경제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성인의 30%가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면 성인의 30%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70%는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중이란 말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70%가 대졸 졸업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대학 졸업자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까지를 제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 성인인데
성인 중에서 30%가 주식을 한다. 70%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0.3, 0.7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그중 대졸자가 그러면 주식을 하는 쪽에도 대졸자가 있고 주식을 하지 않는 쪽에 대졸자가 있겠죠? 그래서 대졸자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대졸. 그러면 전체 대졸이 40%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0.4라는 거죠. 이 테두리가 0.4라는 거예요. 그리고 30% 중에서 70%, 이 30% 중에서 요 30% 중에서 70%니까 0.3 곱하기 0.7, 0.21이 주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대졸자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무작위로 성인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확률. 대학은 졸업했는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대. 어딜까요? 무작위로 한 명을 뽑았는데 한 명.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주식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저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전체는 0.4였으니 따라서 0.4에서 0.2를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0.19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표를 그릴 수도 있는데 표 한번 그려드려 볼까요? 표요? 네, 이쪽에다가 그릴게요. 현재 이 표도 사실은 똑같은 해석이긴 하거든요. 어떻게요? 어, 이렇게 구별을 해서요. 이쪽은 여기까지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대졸자, 대졸이 아닌 사람. 이렇게. 그러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밑에 0.3, 0.7, 그다음에 대졸이 0.4, 0.6 이렇게 놓고 이제 질문에서 대졸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졸자가 0.21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반대로 0.19 그리고 나머지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0.07, 0.09 그다음에 또 반대로 0.51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네, 맞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포맷도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 다시 풀어봤고요. 20번, 16번 기계 A에서 제품 40%를 기계 B에서 제품 60%를 생산한다. 기계 A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적합률이 1%이고 기계 B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적합률이 2%라면 전체 부적합품률은 이것도 표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A 제품은 현재 40%, B 제품은 6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제품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이 A에서 생산됐는데 0.4 중에 부적합품이 1%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0.4 중에 0.01이야 이렇게 좀 작아서 안 보이네요. 그리고 반대로 B에서도 0.6에서 0.02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부적합률이 얼마야 라는 질문은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야 라는 거니까 아래 여기에 들어갈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0.4 곱하기 0.01 더하기 0.6 곱하기 0.02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지금의 제 표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과 볼까요? 0.4 곱하기 0.01, 0.6 곱하기 0.02 그래서 0.016, 1.6%다. 훨씬 더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죠. 표도 좋고 벤 다이어그램도 좋은데 지금부터 푸는 몇 개의 문제는 확률 나무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랑 해볼 테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
비가 오는 날은 임의의 한 여객기가 연착할 확률이 10분의 1이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여객기가 연착할 확률이 50분의 1이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일 때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은 이렇게만 딱 보면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아, 저도 못 풀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런데 제 머릿속엔 이렇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는 날 비행기가 연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 연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선 위에다 놔요. 내일 비가 온대 5분의 2, 안 온대 5분의 3. 비가 오는 날 여행기가 연착한데 10분의 1, 연착하지 않는데 10분의 9. 또 비가 안 오는 날도 연착한데 50분의 1, 나머지 50분의 49. 이렇게 놓고 이제 이 해석이 뭐냐? 비가 오고 연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연착한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동시에. 질문은 뭐냐면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연착해요 여기에 초점을 두라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된다.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5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얘네들은 각각 독립이에요. 비가 오는 것과 연착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비는 오는 거고 연착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연착하는 거죠. 또한 이쪽은 5분의 3 곱하기 50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쯤은 50분의 2 더하기 250분의 3이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래에다 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50분의 13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눗셈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구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설도 읽으시고 제 풀이도 좀 보시면서 어떤 게 좋은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되 아무래도 지금 저랑 같이 했던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나무. 뭐라고요? 확률나무. 따라서 확률나무를 이용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0.052 3번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어느 학생은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40,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60. 그 말은 이 학생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뭐 타고 가? 버스요. 지하철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0.4, 0.6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로 등교하면은 지각을 10%, 지하철로 등교하면 4%. 그 말은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는 경우는 이때 10%, 나머지는 그다음에 0.04,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지각을 하였을 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각을 했대.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버스로 등교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각을 한 두 가지 중에서 버스로 등교해서 지각을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0.4 곱하기 0.1과 0.6 곱하기 0.04가 있는데 이 중에 얘구나. 다시 말하면 0.4 곱하기 0.1과 0.6 곱하기 0.04 중에서 0.4 곱하기 0.1이구나.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그 과정을 다 거친 결과가 결국은 분모가 0.064이고 분자는 0.04, 62.5%예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까 저랑 푸실 때는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때 저는 나머지 말고 한번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진단 테스트 결과가 양성 반응일 때 요렇게 이게 메인이면 양성, 양성, 음성, 음성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사람들로
초점을 두고 갈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저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0.02, 0.98. 그리고 질병이 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 게 0.8, 나머지 0.2. 질병이 없는데도 양성이 나왔어. 0.1, 0.9. 그리고 양성이 나온 사람 중에 질병에 걸렸대요라는 건 여기에 요거 중에 이쪽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0.02 곱하기 0.8, 0.98 곱하기 0.1분의 0.02 곱하기 0.8 이렇게 놓으면 된다. 와, 진짜 한 두세 번 하니까 너무나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0.75. 그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동품 시장에서 올해 거래되는 그림의 20%가 위조냐, 위조가 아니냐 이런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품이 진품이라고 감정했대요. 그러면 진품이었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자가 진품이다, 가품이다, 그 다음에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그 그림이 진짜 진품이었구나, 가품이었는데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진품일 확률이 이제 80%라고 하나요? 네, 80%. 그 다음에 가품일 확률이 20%니까 0.8, 0.2. 진품인데 진품이에요. 0.85. 가품인데 진품이에요. 0.15.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22번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공장에 같은 길이의 스프링을 만드는 세대라고 해도 지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공장에서 A에서도 만들고 B에서도 만들고 C에서도 만든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에서 불량품이 전체의 5%, 그러면은 잘 만들어진 정품과 불량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정품, 불량품, 정품, 불량품. 그러면 이 위에다가 여기서 질문은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프링 하나가 불량품일 때, 그럼 불량품, 불량품, 불량품일 때 A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0.5, 0.3, 0.2 그리고 그 불량품률이 각각 0.05, 0.03, 0.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5 곱하기 0.05, 0.3 곱하기 0.03, 0.2 곱하기 0.02 중에서 이거예요 란 뜻이죠. 이제 복잡해 보였던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0.5, 0.05, 0.4, 0.03, 0.2, 0.02 쭉 더해서 0.038 중에 0.02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눗셈을 하시면 0.66이래요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라서 제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요건 좀 결이 다르네요. 한번 봅시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제 눈에 상자 3개에 공이 들어있다. A 상자에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이런 문제는요. 밑에 어딘가에 꼭 이렇게 빨, 노, 파 그러면서 B, C 이렇게 이제 좀 구별해 주시는 게 좋아요. 2, 1, 3 이렇게요. 1, 3, 2, 3, 2, 1 이렇게요. 그리고 임의로 한 개의 상자를 택하여 공을 꺼냈을 때 노란 공이 나왔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를 꺼냈을 때 노란 공이 나왔대요. 그러면 6분의 1 노란 공이 나왔대요. 6분의 3 노란 공 6분의 2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임의로 하나씩 택해야 되니까 그 앞에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분의 1 곱하기 6분의 3 3분의 1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란 공이 나온 상황에서 비상자였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18분의 1
3, 2 분의 18분의 1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6분의 1 내려가서 지금 A가 B군요. B면은 여기가 3. 그래서 6분의 3. 그러니 답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지금 제가 했던 이러한 포맷은 또 정리 단계에서 할 법한 거죠. 아래로 내려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풀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서 우리는 어떤 교집합은 18분의 1, 18분의 3, 18분의 2야. 다 더하니까 3분의 1인데 그중에 18분의 3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이란다 하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 또 다시 24번이에요. 24번은 처음에 읽을 때 여러 번 읽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값도 없어요. 그래서 1 빼기 알파 i가 뭐지? 하고 읽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그 세 가지 케이스처럼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비행기가 추락되었고 추락된 지역은 3개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가능한 지역을 제가 1지역, 2지역, 3지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지역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쓸까요? 네, 1지역, 2지역, 3지역. 그래서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에 추락했냐, 여기에 추락했냐, 여기에 추락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질문을 보니까 1-알파 i는 비행기가 사실상 i 지역에 있는데 발견할 확률이래요. 다시 말하면 i 지역에 추락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고 발견할 확률이죠. 그러면 반대로 알파 i는 뭐예요? i 지역이 떨어졌는데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죠. 다시 말하면 1지역에 떨어진 그런 비행기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래 보니까 추락을 세 지역이 모두 가능하다는 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모두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알파 1, 알파 1, 1-알파 2, 알파 2, 1-알파 3, 알파 3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별했어요. 질문입니다. 지역 1에서 찾지 못했다는 조건에서 비행기가 1번 지역에 있었을 확률. 지역 1에서 찾지 못했다는 조건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겠죠. 왜요? 1번에 떨어졌는데 발견 못했어요. 니까.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되죠? 사실 지역 1에서 찾지 못했다 라는 말은 1에 있었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2에 있어서 1에 못 찾았다. 3에 있어서 1에 못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사실 이 지역에서 찾고 못 찾고의 상황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는 얘가 이 지역에 떨어졌어서 못 찾을 수 있고 3지역에 떨어져서 못 찾을 수 있어. 1지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글을 제가 너는 3분의 1 곱하기 알파 1이었고 너는 3분의 1 곱하기 1 이쪽은 3분의 1 곱하기 1이었어. 왜 1이에요? 왜냐면 이 지역에 떨어지면 찾던 못 찾던 1지역에서는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으면 1지역에서는 100%못 찾는 거고 3지역에 떨어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3분의 1 알파 1, 3분의 1, 3분의 1 분의 3분의 1 알파 1 이렇게 해석이 돼서 알파 1 더하기 2분의 알파 1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24번은 조금 앞에 있는 거랑 결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25번입니다. 앞서 우리 이제 어떤 내용 이렇게 걸렸다, 아프다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28%고요. 그 다음에 26번 역시 특산품에서 풍토병이죠.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약 0.27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풀었던 이렇게 표시한 문제들 있죠. 이게 다 베이지 정리 문제예요. 그래서 베이지 정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저처럼 트리, 무슨 트리?
확률나무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확률나무. 이제 좀 다른 결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들의 합은 각각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이면 이거는 외우고 계시지만 원래 PA랑 PA와 B가 같은 게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PA교 B 하면은 PA에다가 PB바 A 또는 PA바 B의 PB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PA예요 이렇게 하거나 얘가 PB예요 라고 하는 게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면 3번 5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에서 3개를 복원 추출한다. 복원 추출한다는 건 여기에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럴 때 하나 뽑고 다시 넣고 또 5개 중에 하나 뽑고 다시 넣고 이걸 3번 한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뽑힐 건 5가지, 두 번째 뽑힐 것도 5가지 중에 하나, 세 번째 뽑힐 것도 5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5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거죠. 60까지는 뭘까요? 5P3.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붉은색 구슬이 2개, 푸른색 구슬이 3개, 모두 5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이때 동시에 꺼낸다라는 말이나 비복원 추출을 하여서 2개를 꺼낸단 말이나 같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모두 붉은 구슬이었어. 2개 중에 2개였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잘 푸셨고요. 그 다음에 28번 A와 B는 서로 배반입니다.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교사건은 존재하지 않고 일어날 확률도 없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서로 독립일까요? 서로 종속일까요? 이럴 때는요. 분명히 PA 곱하기 PB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둘이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꼭 A하고 B가 배반이면 100% 종속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그럼 교사건은 공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요. 독립이면은 곱해서 서로 각각이 값을 곱한 거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반 사상에서는 0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 라는 거죠. A와 B가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면 아니 그들이 배반 사건이면 종속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29번에서 양의 확률을 갖는 사건 ABC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왜 앞에 양해라는 말이 들어있을까 하고 고민했다가 0은 아니야 라는 말이구나. 다시 말하면 사건 3개가 반드시 일어나 라는 뜻이구나 라고 읽혔습니다. 우리 A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 A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 여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꼭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 B의 여사건 뿐 아니라 독립, 그다음에 독립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로 독립이 된다. 뭐 A와 A 여사건이 독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었죠.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그러면 1번, 2번 맞고 4번이 틀렸네. 예를 들어 드렸긴 했는데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A하고 B가 독립이고 A하고 C가 독립이라고 그래서 B하고 C가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뭐 그런 상황뿐 아니라 A하고 B교 C가 독립이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요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거는 먼저 좀 잘 알고 계시고요. 그거 외에도 세 사건이 모두 독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요렇게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처럼 ABC 세 사건이 모두 상호 독립이어야 우리가 뭐 이것저것 쪼물락쪼물락 해도 다 독립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우선 29번까지 좀 풀어봤는데요.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확률 변수와 관련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